자, 지난 시간에 함수 중복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뭐, 함수 중복이라는 거는 이제 오버로딩에 대한 어떠한 의미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어떤 함수 중복의 성공에 대한 그런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중복된 함수들의 이름이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add 1, add 2, 뭐 add 3 이렇게 난잡하게 함수를 이름을 여러 개 쓰는 게 아니라 이름을 동일하게 지켜줘야지만 된다. 그 다음에 중복된 함수들의 매개변수 타입, 매개변수 타입과 타입이 다르거나 개수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플로트형이 뭐 인티저형으로 매개변수를 받았다 그러면 뭐 플로트형으로 이제 매개변수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 타입이 좀 달라야 되겠죠. 매개변수 타입이. 그다음에 개수가 뭐 두 개로 받을 때도 있겠고 한 개로 받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매개변수의 타입과 개수가 달라야지만 이건 다른 함수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리턴 타입은 이제 그런 어떤 함수 중복과는 무관하다. 뭐 매개변수 타입이 같고 개수가 같을 경우에 리턴 타입만 다르다. 이런 것들은 오버로딩 함수가 아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 중복 성공 조건이 뭔가라는 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뭐 썸이라는 게 있고 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변수 개수랑 타입이 틀리면 뭐 다른 함수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거 뒤에는 다 똑같고 이 뒤에는 다 똑같고 앞에만 인티저랑 더블형으로만 바뀌어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함수 오버리딩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함수의 이제 이런 동일한 함수를 쓰는 거는 왼쪽에 보면은 메시지 1, 메시지 2, 메시지 3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뭐 난잡하죠. 예, 난잡한 뭐 이런 나중에 유즈보스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메시지라고 이렇게 쓰면은 뭐 하나의 함수로만 이제 어,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편리하게 우리가 어떤 의도적인 어떤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똑같이 이름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상속에 대한 어떠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표출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예. 메시지라고 하는 어떤 여기는 이제 뭐 자식 클래스가 되겠고 여기는 부모 클래스가 된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함수를 어 뭐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배열의 클래스 배열을 집어넣었을 때 클래스 배열을 집어넣을 때 어떤 하나의 함수 이름으로 여러 개를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메시지 1, 뭐 여기는 메시지 2, 여기는 메시지 3, 뭐 여기는 메시지 4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동일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쓴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배열을 적용할 때 이제 어떤 효율적인 빠르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도도 들어가 있다. 라는 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조금 이제 진행을 해보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에는 뭐 크게 뭐 내용이 뭐 할 수는 뭐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는 있지만, 이게 스트링 관련된, 여러 가지 오버리딩 된 매개변수가 다르죠.
스트링의 어떤 첨자로 들어오는 경우, 참조 연산자를 쓴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포인트 함수를 이렇게 포인트 매개변수를 써가지고 사용했던 거, 여러 가지 어떤 오버리드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디폴트 매개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디폴트 매개변수는 이게 그 매개변수에다 아예 값을 세팅해 버리는 거예요. 값을 세팅해 버리면은 우리가 디폴트로 그냥 무조건 어 매개변수가 들어가면은 이 디폴트 값으로 어 그 어떤 세팅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그 여기 5라고 세팅이 돼 있으면 이렇게 매개변수에 지금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위에가 이 첫 줄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디폴트로 5라는 값이 세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개 변수 이런 어떤 디폴트 매개 변수는 그냥 초기화해주는 그런 어떠한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어떠한 아무런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디폴트로 5가 잡힌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의외로 뭐 이런 것들은 기능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디폴트 매개 변수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지나가시면. 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디폴트 매개 변수 가지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어떤 예제도 들어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생성자를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썼었어요. 생성자를. 그래서 기본 생성자일 경우에는 뭐 이 멤버 변수를 1로 세팅한다든가 오버리딩 생성자일 경우에는 넘겨준 R로 멤버 변수를 세팅한다든가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이렇게 그 하게 되면은 예, 한 줄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매개 변수의 어떤 디폴트 매개 변수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매개 변수가 안 들어올 경우는 기본적으로 R에다가 우리가 레디어스에다가 2를 집어넣겠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디폴트 생성자, 오버리딩 생성자 두 줄로 썼던 걸 이렇게 매개 변수, 디폴트 매개 변수 기능을 사용하면 한 줄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또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죠. 뭐 서클로 했으면 레탱글을 갖다 바꿔봐라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해서 한번 알려줬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요 예제는 음, 요 예제는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벡터라는 게 뭐죠? 벡터라는 게 2D 벡터랑 3D 벡터가 있죠. 벡터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있죠. 예, P1, P2라는 게 있으면 뭐 이렇게 P2에서 뭐 P1을 빼준다라고 하면은 V라고 하는 벡터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점 빼기 이게 점이죠, 점 빼기 점. 뭐 2D 같은 경우는 x1 그다음에 y1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여기가 x1 y1이 되겠고 여기는 x2 y2가 되겠죠. 음. 그런 식으로 벡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노멀라이즈 한다 그러면 노멀라이즈는 어떻게 하죠? 단위 벡터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들죠?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을 이렇게 스쿼트 연산을 하게 되면은 단위 벡터가 만들어지죠. 예,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순수 이 방향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라는 게 이제 스칼라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만들면 우리가 이제 그 순수 방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캐릭터가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방향만 알면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크기까지 알게 되면은 캐릭터는 바로 이 제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방향만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는 게 벡터 빼기 벡터는 아니 점 빼기 점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단한 가장 프리미티브한 그런 어떤 그 벡터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게 인공 AI에서도 우리가 쓰이죠. 벡터라는 게 쓰이고 행렬이라는 것도 써요. 행렬.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서도 물론 쓰이고 다 쓰여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마이베타라는 거, 사이즈, 뭐, P, 사이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벡터를 구현해보는 그런 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정도는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별로 마음에 안 드나요? 예제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겠고요. 그런 걸 뭐 추천해 드립니다. 이 예전 한번 돌려보세요. 집에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게 뭐 좀 넘어가고, 네, 이제 스태틱이라는 이제 함수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자, 스태틱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는데, 어, 한번 스태틱이라는 게 뭔지, 그거를 한번 요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코딩을 한번 해가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아셨죠? 네? 네. 코딩을 합시다. 코딩을. 자, 그러면, 요 코드를 한번 짜볼 텐데요.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짜봅시다. 음. 자,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열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열고,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보는데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짜볼 텐데요. 그, 지난번에 요게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삭제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펄슨에 보면은, 어, 펄슨 클래스 지난번에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죠? 그죠? 펄슨 클래스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예.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펄슨이라고 하는 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 예제를 쓸 거예요. 근데 펄슨이라는 클래스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새롭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약 없는 분들은 요렇게 그 펄슨이라는 클래스 요 펄슨.헤더 파일과 펄슨.cpp를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그 파일을. 그리고 기본적인 코드를 여기에 있는 걸 써 주시면 돼요. 자, 펄슨이라는 걸 지난번에 이제 그 했던 코드에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코드를 짜 봅시다. 알겠죠? 자, 클래스 펄슨이라는 게 있고요. 지난번에 여기 보면 뭐 포인트 변수 뭐 깊은 복사, 얕은 복사 이제 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한번 그 이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뭐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죠?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이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퍼블릭이라고 하는 그걸 쓸게요.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과 그 다음에 퍼블릭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뭐 프라이빗도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퍼블릭도 여러 개 쓸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런 원칙이 뭐냐면 멤버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좀 써야 되고 멤버 함수 같은 경우는 퍼블릭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방침과 그런 지향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더블, 그 다음에 머니. 이렇게 하나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예. 멤버 변수죠. 예, 일반 변수가 되겠습니다. 일반, 뭐, 변수라고 합시다. 예, 그냥 간단하게. 일반 변수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뭐, 그대로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여기 그, add money라는 걸 쓰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void, 그 다음에 add money. 이렇게 써봅시다. 그리고 뭐, 음, 예, int죠? 머니 그냥 여기다가 인라인으로 그냥 여기도 인라인으로 썼는데 인라인으로 이제 한번 합시다. this가 가리키고 있는 그다음에 머니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다가 누적을 시켜주고 있네요. 들어온 어떤 값을 뭐 누적을 시켜준다. 그 add라고 하는 건 일반 그 함수라고 합시다. 일반 함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여기 this가 가리키고 있는 머니는 멤버 변수 요 머니를 말하는 거고 이 뒤에 나오는 머니는 매개변수 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같은 이름으로 쓸 경우에는 혼동이 있기 때문에 멤버 변수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 이 멤버 변수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써야지만 컴파일러가 정확하게 혼동하지 않고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누는 이제 계속해서 그 누적을 한다라는 의미고 머니는 이제 들어온 값을 의미하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코드를 써보겠습니다. 쓰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스태틱. 이번에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 그 다음에 shared, 그 다음에 머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태틱 변수라고 하고 그냥 정적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정적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쓰냐면 스태틱. 그 다음에 void, 그 다음에 add, shared 이런 거를 쓰고 있어요. integer n. 여기도 inline 그 함수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정적 함수입니다. 정적 함수. 네, 정적 함수. 그 다음에 그 여기다 shared money 에다가 넘어져온 값을 누적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머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음, 여기서 보면 뭐냐면 얘도 정적 변수거든요. 얘는 정적 변수, 얘는 정적 함수인데 정적 변수를 어,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적 함수에서만 가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dd shield가 아니라 만약에 add money라고 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 정적 변수가 있고 이 함수가 일반 함수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정적 변수를 그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물론 그냥 그 변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함수를 통해서 뭔가 그 정적 변수를 컨트롤하려면은 정적 함수여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스태틱이 아니라 add 뭐 money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에러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스태틱 이렇게 그 쌍을 만들어 줘야지만 됩니다.
정적을 사용하는 이유는 얘는 정적 변수는 영원해요. 영원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해요. 그리고 어 글로벌하고 영원하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빠르다. 네, 무진장 빠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특징이에요. 요게 특징. 정적 변수를 사용하는 특징. 예, 영원하고 글로벌하고 빠르다. 영원하다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그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게임의 예제를 좀 들어볼게요. 게임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어 어떤 씬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 쭉 가야줘야만 돼요. 뭐 하나를 보냐면 인트로 씬이 있겠고 인트로 씬에서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플레이 씬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씬에서 뭐 어떠한 이제 끝나면은 메뉴 그 뭐 스코어 씬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엔딩 씬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또 뭐 이렇게 갔다가 뭐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제 인트로 화면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한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여기 위에다가 어떠한 변수를 집어넣고 근데 이 변수는 어떤 점수예요, 점수. 점수는 여기도 그 접근해야 되고 이쪽 씬에서도 접근해야 되고 이쪽 씬에서도 접근하고 이쪽 씬에서도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 씬에서 인트로 씬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얘는 메모리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얘를 메모리로 올려줘요. 그러면 이 삭제된 애가 나중에 또다시 로딩을 할 때 이 변수가 또 참조를 해야 되고 여기도 참조를 해야 되고 참조를 해야 되고 참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변수는 영원해야 돼요. 영원해야 돼. 언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 그 윈도우즈에 요 닫기 버튼을 누를 때까지 이 변수는 영원히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해야 돼요. 여기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글로벌해야 돼요. 그리고 무진장 빨라요. 빠르다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얘는. 예. 근데 왜 이거를 사용하지 않느냐? 예,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찾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얘는 스택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택은 직접적으로 메모리에 어떤 값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힙 영역은 한번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느려요. 그래서 얘는 근데 스택 영역은 딱 고정돼 있어요. 힙 영역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택 영역은 딱 고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스택 영역에다 올려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무조건 스택 영역에 잡혀요.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다, 글로벌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가 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사용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메인 함수가 있겠죠? 메인 함수가 어디 있죠? 메인 함수. 예. 자, 그러면 메인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함수를 메인 함수는 챕터 6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챕터 6. 어때요? 챕터 6. 챕터 6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네? 챕터 6 있어요, 없어요? 자, 챕터 6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고 요렇게 교수님이 써봤어요. 요렇게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얘를 인클루드 해줘야지만 우리가 요 내용을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챕터 6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이 그 함수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만든 거. 자, 여기까지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include iostream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밑에다 using namespace를 한번 적어볼게요. name
스페이스 std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은 음,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뭐 펄슨, 뭐 팍이라는 걸 만들어 봅시다. 팍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객체. 생성. 팍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생성했어요. 펄슨이라는 클래스로부터 팍이라는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친구들이 있니, 근데? 어? 아니, 나는 이거 동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하지만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빅버드 손을 들고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객체 머니라고 하는 애한테 뭐 1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일반 변수를, 그러니까 객체를 통해서, 객체 일반 변수를 접근한 거예요.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뭐, 쉬워요. 뭐, add money를 이렇게 해서, 뭐, 여기다가 100이라는 거를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얘는, 객체를 통해서 일반 변수를 호출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내가 cout 해서 cout,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팍.머니. 그리고 한번 찍어 보시죠. 이렇게. 네. 컨트롤 F4키 누르면 뭐 에러가 없어요. 1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당연하죠. 여기 10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여기다 11을 집어넣고, 에드머니에다 100을 집어넣었으니까, 예, 여기 10이 있겠고, 여기 100이 들어가니까 10하고 100을 더해주면 110이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틀려요? 예? 왜 대답이 없지? 또. 맞죠? 네, 됐습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는 에러가 없습니다. 여기 가면 110이 찍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 일반 함수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정적 같은 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정적. 뭐, 점, shared money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을 집어넣읍시다. 이거는 뭐냐면 객체를 통해서 정적 변수를 접근한 거예요. 함수도 한번 호출해 봅시다. 이것처럼 정적 함수가 호출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점 add shared.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200이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객체를 객체를 통해서 정적 함수를 호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 객체를 생성을 했고, 이 객체를 통해서 일반 변수, 객체를 통해서 일반 함수, 객체를 통해서 정적 함수, 객체를 통해서 정적 함수. 네, 찍어 보겠습니다. cout을. cout. 그 다음에 hot.shared money. 이렇게 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떤 빨간 줄이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컴파일 하면 제대로 돌아가지 정상입니다. 근데 에러가 떠요. 에러 뜨죠?
예? 에러가 떠요, 안 떠요? 뜨죠? 예,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뜹니다. 에러를 보게 되면은, 어, 뭐라 하냐면, 머니가 초기화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는 초기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초기화되어 있지 않았대. 그럼 뭐 메시지를 받은 거야. 초기화되어 있지 않았대. 그래서 우리가 요게 빠졌어요. 인티저 요 코드가 빠진 게 뭐냐면 이 코드를 우리가 안 썼어요. 그럼 여기다 써봅시다. 자, 여기 메인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메인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인티저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shared money라고 하는 정적 변수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세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반드시 정적 변수 그 다음에 함수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초기화가 먼저 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즉 뭐냐면 예, 우리가 반드시 뭔가 쉐어드 머니라는 게 초기화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런 어떤 백이랑 함수랑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근데 이게 글로벌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이 메인 함수 바뀌잖아요. 메인 함수 밖에서 이제 글로벌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글로벌로. 예, 그래서 컨트롤 F4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300이라는 수치에 시키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태틱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다? 예, 먼저 초기화가 돼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왜?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함수랑 그다음에 이렇게 2번 네, 일반 정적 변수랑 그 함수를 사용하는 어떤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뭐 틀린 거 없잖아요. 그죠? 이거 코드가 어렵나요? 없지 않죠? 여기 보면은 이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차이가 있니, 없니? 어떤 게 있니? 차이가 없지. 쓰는 방법은 차이가 없어요. 일단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객체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변수랑 함수를 활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맞아, 틀리니?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객체를 생성한 거 가지고 변수나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얘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메리트가 없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우리가 원래 이런 방법의 정적은 어떤 거냐면 얘는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어요.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음. 어떻게 사용하냐? 그냥 바로 클래스로부터 접근을 해주면 돼요. 이게 지금 어떤 클래스에 있나요? 이게 지금 shared non이라고 하는 정적 변수는 어떤 클래스 안에 있어요? 어떤 클래스? 펄슨 클래스 안에 있죠? 예, 펄슨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자, 펄슨 클래스 안에, 이게 스코프 영상자죠? 어떤 영역 안에 있다는 얘기죠. 펄슨 클래스 안에, 어떤 클래스 안에, 쉐얼드 머니라고 하는 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쉐얼드 머니라는 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add shared 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합시다. 1000이라고 하는 값을 쓸 수가 있어요. 변수든 뭐든 함수든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cout 마찬가지다. cout 예, 그다음에 person 그다음에 shared money 이렇게 해서 and L 이렇게 해주면 된다니. 이런 방법을 예, 주로 사용해요. 이런 방법을. 예. 그래서 이 방법과 이 방법의 차이는 뭘까요? 이 방법과 이 방법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일단 객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일단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지역 변수. 즉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 변수예요. 예, 지역 변수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쟤는 글로벌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이 mon이라고 하는 이 일반 변수는 글로벌하지 않아요. 얘는 이러한 person이라는 클래스 안에 mon이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수도 마찬가지고 저기 안에 add mon이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money랑 이 add money라고 하는 애는 일단 이 객체가 메모리에 인스턴스가 돼 있어야지만 이 변수랑 얘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객체 생성을 했어요. 그게 맨 위에 우리가 했던 작업이죠.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를 생성을 해야지만 이 객체로부터 이 변수나 함수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사실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미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클래스 밖에 shared money, 그다음 뭐 shared add money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런 클래스 밖에 어디에 메모리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어떤 그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테이블로 이렇게 쫙 만들어 놓는데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스태틱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요. 스태틱이. 그래서 스태틱이 있으면 그 변수들을 여기다 다 하는 그 값을 여기다 다 지정을 해놔요.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 안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어떤 클래스에 어떤 함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이런 테이블에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테이블에다 올려놓는 거는 이런 정적 변수랑 정적 함수에 대한 내용을 올려놔요. 얘네들은 이미 이 객체가 만들어기 전에 이 쉐어드 머니랑 쉐어드 함수가 여기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요. 얘는 이미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존재죠.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클래스에서도 접근할 수도 있겠고 이 클래스에서도 접근할 수도 있겠고 이 클래스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는 신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떠한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은 굳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클래스의 어떤 스코프 연산자를 통해서 person 클래스하고 스코프 연산자를 통해서 그 변수랑 함수를 바로 직접 액세스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객체가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속도가 빠르고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서 당락이 되냐면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이런 경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코드가 어떤 코드냐면 펄슨 뭐 P는 new 그 다음에 person 이런 코드가 그 다음에 delete P
이런 코드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고 죽일 때, 뭐, 죽일 때는 뭐 그렇다 치지만 생성할 때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메모리에 어디 빈 구석이 있나 찾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클래스를 사이즈를 알아야 되겠죠. 그 사이즈에 알맞게 그 빈 공간을 확보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그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동적으로 이제 막 찾아야 되니까 찾고 그 다음에 공간을 확보하고 그 타입에 맞게끔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이 초기화를 또 해줘야 돼요. 거기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작업을 몇 개의 뭐 단계적인 작업을 뭐 하다 보니까 객체를 자주 생성하고 자주 어 이렇게 없애고 자주 생성하는 코드는 굉장히 안 좋은 코드예요. 그래서 객체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드가 조금 이제 그 내공이 깊어지면은 객체를 생성하고 이제 죽이는 것보다는 한 번 객체를 만들어 놓은 걸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객체를 전달하고 가져오고 전달하고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코드, C 언어 같으면은 수직적인 코드라고 하면 객체 지향 언어 C++ 같은 경우는 자바나 C# 같은 것들은 이 수평적인 코드를 짜게 돼요. 수평적인 코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코드에 어떤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코드를 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스태틱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코드를 짜 봤는데요. 다 짰어요? 네? 예, 다 짰죠? 예. 그래서 요 예제의 그 어떠한 부분을 좀 보면은 음, 그래서 여기 맨 앞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스태틱 멤버와 논 스태틱 멤버는 뭐냐면 논 스태틱 멤버는 그냥 일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변수, 일반 함수, 그 다음에 일반 뭐 함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태틱 정적 멤버, 정적 변수와 정적 함수들은 여기 보면은 공기라는 거에 대변을 해요. 공기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공기는 있고, 모든 사람이 또 공기를 마셔. 그러니까 이런 공기와 같은 존재다라는 걸 이제 이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면 공기는 각 사람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하나의 객체들이. 그래서 이 좀 글로벌하게, 그 다음에 빠르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영원히 가는 그 대신 어,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일해야 돼요. 변수 자체가 유일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글로벌 변수가 여기 똑같이 쉐어드 머니 있고 똑같이 쉐어드 머니라고 에러가 나오겠죠. 유일해야 되는데 똑같은 변수가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메모리에 그 똑같은 주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각기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유일하다, 싱글하다, 싱글을 하나여야지만 되죠. 싱글하다, 유일하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뭐라고 하냐면 싱글톤 패턴이라고 불러요. 싱글톤 패턴. 디자인 패턴 중에 제1번째로 나오는 패턴. 싱글톤 패턴.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패턴.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을 쓴다. 객체를 하나만 만들고 싶다. 정적 객체를 이건 지금은 변수랑 그 다음에 함수만 썼는데 클래스를 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이용하게 쓰죠. 클래스를 정적으로 쓰면. 스태틱 클래스 이런 식으로. 걔는 아주 공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데이터를 갖다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쓰게 되면은 유용하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이라는 말은 뭐 다분히 이제 변수나 이런 쪽에서 쓰죠. C언어에서는 변수만 이제 함수랑 변수에만 적용했지만 C++로 넣으면 정적 변수, 정적 함수, 정적 클래스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자바나 C샵에서는 정적 뭐 클래스 이런 쪽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뭐 그런 부분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잘 또, 예, 뭐, 객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 프로그램과 생명을 같이 함. 뭐, 윈도우즈 X 버튼 누를 때까지, 어, 윈도우즈 X 버튼 누를 때까지 프로그램과 생명을 같이 한다. 끝까지 간다. 영원하다는 얘기죠. 시작 시 멤버 시 멤버 생성. 예, 테이블에서 제일 먼저 위에다 올려놓고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이미 존재를 한다. 즉 펄슨이란 클래스가 이미 거기 안에 있다 하더라도 펄슨이란 클래스가 이미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어떤 영역에 객체가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한다. 즉 뭐냐면 씬이 이게 객체가 여기에 있는 게 떨어지고 이게 뭐 이 씬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 이 객체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변수도 여기서 활용을 하고 여기서 변수도 여기서 활용하고 뭐 다양히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펄슨이라는 객체가 딜리트해서 지워졌다 하더라도 저 펄슨 안에 있는 정적 변수는 계속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함께 소멸된다. 예, 그런 어떤 내용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멤버랑 논 스태틱 멤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다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지막 그 정적은 바로 이거예요. 자, 예, 요거를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 클래스 만들기. 자, 매스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짜 봅시다. 자, 이렇게. 자, 클래스를 매스로 만들고요. 매스.헤더 파일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어요. 교수님이. 그리고 여기는 정적 함수들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거 보면은 잘 보세요. 이걸 최적화하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리스판스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일단 첫 번째 정적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스택 영역에 들어가니까 빠르겠죠? 두 번째 인라인을 썼어요. 그러니까 구형 파일로 가지도 않았죠? 빠르죠? 그 다음에 사막연산자를 썼어요. 이거는 그냥 true false만 넘겨니까 빠르죠? 세 가지를 동시에 빠르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머리를 잘 쓴 거죠? 예. 이게 진짜 훌륭한 코드예요. 그리고 객체를 인스턴스 하지도 않아. 매스 스코프 영상자 ABS, 매스 맥스, 매스 민. 그래서 게임에서 이제 DX를 코드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DX 코드가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언리얼이나 뭐 유니티에서 갖다 쓸 거 아니에요?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DX는 이런 코드로 돼 있어요. 예. 스태틱으로. 그러니까 엄청 빠르죠. 왜냐면 계산이 벡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노멀라이즈 이런 걸 뭐 이렇게 스쿼트 연산하는데 이걸 함수를 통해서 어디 객체 인스턴스 해가지고 하면 뉴저 터지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해가지고 탁 리스폰스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수학적인 계산 공식들이 대부분 이렇게 스태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뭐 네트워크 게임을 네트워크 뭐 프로그램 짠다. 뭐 TCP IP 프로그램 짠다. 뭐 서버에서 리스폰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리스폰스 하기 위해서는 스레드를 돌려야 되고 그런 어떤 공유적인 어떤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스태틱으로 만드는 게 가장 빠르겠죠. 채팅을 만들어야 된다. 마찬가지 그런 것도 빠르게 리스폰스를 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매스를 통해서 코딩해야 돼요.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이거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해봐야 돼요. 3학년 생작하면 굉장히 빠르죠? 그냥 한 줄로 끝나버리죠? 가지도 않아. 딱 그냥 코드만 보면은 되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게 딱 보여요. 코드만 보면. 그래서 이 매스 클래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 인공지능, 파이썬 들어가면 엄청나게 또 행렬, 벡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인공지능 토닝에 보면. 그죠? 예, n차원 파라미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럴 때 이제 이런 벡터라든가 행렬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스태틱을 쓰게 되면은 또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예제를 교수님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지만, 스타크래프트 예제 이제 텍스트로 이제 게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입력과 아웃풋 출력을 해야 돼요. 입력, 뭐 프린트아웃을 하려면 뭐 내가 메시지 집어넣은 걸 프린트아웃을 딱 C아웃을 쳐다보려 이게 보내줘야 되겠죠? 그럼 그럴 때는 스태틱으로 저 함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프린트아웃, 뭐 스태틱 프린트아웃. 근데 프린트아웃만 딱딱딱딱 치게 되면은 예, 출력과 입력에 대한 부분을 그냥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게 빠르겠죠. 네, 그런 것들.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한번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어떠한 그 매스 클래스를 한번 짜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해보세요. 이 예제를. 그래서 메인 함수는 그대로 여기 메인 함수에 여기 밑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예, 여기 Cout 메인 함수 요 세 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기 챕터 6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챕터 6에다가 요 밑에다가 예, 우리가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를 유틸리티, 프린트아웃, 뭐 매스 클래스 이런 것들을 스태틱으로 쫙 아니면 스태틱 클래스로 딱 만들어 놓은 스태틱 클래스 아니면 스태틱 이렇게 되게 편리합니다. 네. 코드 관리들. 그래서 이렇게 딱 뭐 유틸리티나 뭐 매스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딱 예, 저기 해버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자기만의 코드를 자꾸만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챗GPT나 이런 것도 물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만의 로직을 머릿속에다가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챗GPT가 던져주는 코드를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로직한 어떠한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져 있으면 어, 뭐 그 월등한 AI가 던져주는 코드를 잘 매칭을 못하겠죠. 이런 것들이 되게 관심 있는 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스태틱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매스 클래스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C++에서는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스태틱 함수까지 우리가 끝냈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코딩을 다 한번 돌려보고 하시면 돼요. 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내용이 되게 방대해요. 여기 보면. 근데 이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요 클래스, 매스 클래스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그 간단하죠. 매스의 스코프 연산자 통해서 ABS를 갖다 호출해 버리죠, 그냥. 예,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리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은 빠르게 우리가 이제 그 함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코드가 되게 좋은 코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6장에서는 그 오버로딩에 대한 내용도 다뤘고 함수 중복, 그 다음에 중복 함수, 디폴트 매개 변수,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이 6장에서 나오는 이제 오버로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오버로딩의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6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여기에 그 교수님이 지난 그 오전반에 했던 코드를
뭐 펄슨이라는 그 코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올려줬어요. 여기 그 짠 코드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펄슨.cpp 코드도 여기다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여기에 있는 메인 함수에 들어가는 코드도 올려놨어요. 똑같습니다. 오전반에 했던 그 코드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6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